안녕하세요. 러스터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그 차이점 명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똑같은 디자인 작업을 하더라도 어떤 툴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차이점, 언제 포토샵을 쓰고 언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쓰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에서 만든 비엔스라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올리는 웹사이트예요. 비엔스. 여기서 인디아 사람이네요. 인디아 사람인데 카더르? 무튼 카드르 형님께서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 차이점을 이미지로 시각화시켜 놓은 게 있어요. 예전에 우연찮게 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우리 카드르 형님, 이래봬도 저보다 한참 동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님이라고 그냥 불러야겠네요. 자, 우리 카드르 님께서 만든 이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태어난 날짜예요. 일러스트레이터는 1987년도, 포토샵은 1990년도에 태어났네요. 우리나라 88 올림픽 이전, 이후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아마 요즘엔 88 올림픽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겠죠.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의 첫 번째 스플래시 스크린이고 포토샵의 첫 번째 스플래시 스크린입니다. 스플래시 스크린이 뭐냐면 프로그램 켰을 때 처음 나오는 짧은 인트로 영상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저작권이나 개발자들 이름 나오는 보여드릴게요. 포토샵이에요. 그리고 요건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이렇게 본 것처럼 예전이랑 지금 최신 버전이랑 확실히 많이 달라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의 그래픽 기반에 관한 방법입니다. 포토샵은 픽셀 기반의 프로그램이고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 픽셀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건데 벡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이 두 개의 이유 때문에 어떤 디자인 일을 할 때 포토샵으로 해야 될지 일러스트레이터로 해야 될지 그 구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포토샵에서 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포토샵에서 만든 원이에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황색 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원을 한 개 만들었고 포토샵에서 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봐서는 똑같은 원처럼 보이는데 포토샵에서 만든 원은 확대를 하잖아요. 확대를 하면 픽셀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지금 픽셀 보이시죠? 왜냐하면 포토샵은 픽셀 기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픽셀이 절대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벡터 기반의 방법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이거든요.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은 장점이 이 크기를 아무리 늘려도 절대로 해상도가 깨지지 않아요. 반면에 포토샵에서는 사진 같은 걸 올렸다가 크기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깨져요. 원본 해상도보다 더 크게 이미지를 늘리면 이미지가 깨져요. 왜냐하면 픽셀 기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현수막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현수막 사이즈가 가로 10m, 세로 10m 그러면 엄청 크잖아요. 그런 현수막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 무조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포토샵에서 10m, 10m짜리 캔버스를 깔고 거기에 작업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 사양도 엄청 좋아야 되는데 그 10m, 10m 실제 크기의 도화지를 깔 수가 없어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해상도 관여를 안 하는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력되는 건 10m, 10m지만 실제 작업은 10cm, 10cm 욕 같네요. 실제 작업에서는 가로 세로 1m, 1m짜리만 올려도 거기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곱하기 10배로 출력을 하는데도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이게 벡터 기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의 주 사용자에 관한 이미지네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디자이너가 많이 쓰고 포토샵은 아티스트, 예술가가 많이 쓴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포토샵이 픽셀 기반의 프로그램이니까 합성이나 뭐 사진 보정 같은 데 특화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술가가 많이 쓰나 봅니다. 그런 것보다도 요 심볼을 참 잘 만들었네요. 예술가 같은 이 느낌이랑 디자이너 같은 이 느낌. 확대를 했을 때 일러스트레이터는 아무리 확대해도 안 깨지고 포토샵은 확대하면 깨진다. 아까 전에 봤다시피 지금 포토샵 원이거든요. 이미지를 확대하잖아요. 가장자리만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확대하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계단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픽셀 방식이기 때문이죠. 이제 점을 많이 찍어서 어떤 도형을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 그 픽셀들이 보여요. 포토샵에서는. 그리고 반면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아무리 확대를 해도 확대를 해도 가장자리가 또렷하게 보여요. 벡터 기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트보드, 즉 도화지에 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를 깔고 거기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책상 위에 많은 도화지를 깔고 작업을 할 수 있고 포토샵은 책상 위에 하나의 도화지만 깔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에 관한 설명인데 클리핑 마스크가 뭐냐 하면 어떤 객체 위에 사진을 숑 하고 넣어 버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뭔가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를 여기 안에 쇽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쇽 들어갔죠 지금. 그쵸? 요런 걸 보고 클리핑 마스크라고 그래요. 클리핑 마스크라고 그러는데 그 클리핑 마스크 순서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마스크가 객체보다 위에 있어야 들어가고 포토샵은 그 반대로 마스크가 오브젝트 이제 밑에 있어야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돼요. 마스크 되게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고 포토샵에서는 그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레이어. 레이어가 뭐냐면 하나의 층을 보고 레이어라 그러거든요. 그 레이어 위에 레이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레이어 안에 그룹화 할 수 있어요. 근데 포토샵에서는 하나의 레이어는 그냥 하나의 레이어예요. 그리고 언더키라고 하죠. 컨트롤 Z 하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잖아요. 이건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프로그램들이 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컨트롤 Z 하면 계속 뒤로 가는데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트롤 Z 하면 이전 단계 그리고 처음 단계 계속 반복돼요. 계속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계속 뒤로 돌아가려면 포토샵에서는 Alt 키를 같이 눌러주고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작업 영역에 대한 이미지예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아까 책상에 도화지를 올린다 했잖아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도화지뿐만이 아니라 책상에서도 이미지를 넣을 수 있어요. 반면에 포토샵에서는 도화지 안에서만 뭐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지금 여기 뭐가 있잖아요. 이걸 지금 이 흰색이 지금 도화지고 여기 회색이 책상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책상 밖으로 뺄 수 있어요. 빼고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가지고 있어요 도화지를. 근데 반면에 포토샵에서는 지금 여기 흰색이 도화지고 요 짙은 회색이 책상인데 책상 밖으로 빼면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저장하는 시간에 관한 설명이에요. 포토샵은 아무래도 픽셀 기반의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원을 만들 때도 봐도 똑같은 원을 만들더라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점 4개로 끝났지만 포토샵에서는 무수히 많은 점을 찍었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일러스트레이터보다 더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할 때 일러스트레이터는 빠른 방면, 포토샵은 다소 느리게 저장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나요? 쉽게 말해서 픽셀 기반의 포토샵은 주로 사진으로 이루어진 작업을 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벡터 방식의 일러스트레이터는 해상도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크기를 키우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로고나 명암, 현수막 등에 일반적으로 출력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경우엔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떻게 활용할지 몸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안녕!